그럼 이 국민의힘 소식으로 한번 가보죠. 어제 그 말 많던 한동훈 토크 콘서트가 있었습니다. 뭐 분위기 좋았나요? 예, 저도 이제 직접 가보지는 못하고 유튜브로 나오는 클립들이라든가 이 내용들만 좀 봤는데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진짜 콘서트 같았습니다. 토크는 빼고요. 진짜 콘서트 같았습니다. 임영웅 콘서트 같던데. 예, 사진으로도 아마 등장을 할 텐데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정치인이라기보다는 임영웅이라고 느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렸고요. 객석 뒤쪽에서 이제 응원봉들도 등장했어요. 응원봉들도 등장했고 그러니까 한 전 대표 사진도 들고 막 환호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서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제가 제명을 당해서 앞에 붙일 이름도 없다. 그냥 한동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정말 엄청난 환호가 있었고 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12월입니다. 고향 킨텍스에서 1,500석 규모 토크, 그거는 진짜 토크 콘서트고요. 이번에는 15,000명이 모였거든요. 사실 기자들이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15,000석이 다 찰까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얼마 지나지 않아 전석이 매진됐다고 했는데 다시 들어가 보니까 다시 열려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있어서 이게 정말 매진일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매진으로 보입니다. 매진으로 보이고 어제는 친한계 의원 10명도 참가를 해서 세과시는 제대로 한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뭐 당원 게시판 얘기도 하고 뭐 그랬죠. 나름 예. 예.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가족이 관여했다는 거 관련돼서 제가 미리 알았더라면 가족에게 그러지 말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앞으로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한 전 대표는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다고 이렇게 지적이 있습니다만 사과의 내용이나 방법도 참 이렇게 하지 말고 지지자들 앞이니까 더 자신 있게 좀 사과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아쉬움들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가족들은 자기 모르게 그냥 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 나는 관련이 나중에 없다. 뒤늦게 알았다는 거고, 예. 뭐 이제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맞습니다. 언제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그냥 알았더라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몰랐다라는 미리 알았더라면, 미리 알았더라면 하지 말라고 했을 거다. 예,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피해자 서사,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 윤석열 피해자 서사를 이야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작한 김옥균 프로젝트 뭐 이것을 장동혁 대표가 마무리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흡사 말하는 것처럼 김옥균 프로젝트 뭐 어떤 것이냐면 갑신정변 일으킨 김옥균이 그렇죠. 뭐 3일 만에 쫓겨난 것처럼 자기도 친윤계가 자기를 끌어내리기 위해서 계획을 세워서 진행했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제풀에 그만둘 거란 기대를 접으라고 했는데 예. 그러면 제풀에 그만두지 않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계속 토크 콘서트만 할 수는 없잖아. 예. 그래서 여기 그 변호사님께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역시 대구 출마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어제 태도만 봤을 때는 굉장히 자신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콘서트가 끝나고 광장으로 나왔는데 지지자들이 떠나질 않아요. 그래서 한 전 대표가 직접 그 지지자들 앞에 서가지고 그 특유의 그 모션이 있거든요. 액션이 직접 뭐 폰을 받아가지고 손을 들고 받아서 음. 같이 사진을 찍어주는 장면이 정말 한참 동안 노출이 됐고 또 이런 이야기는 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5060 여성들이 대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또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인 게 어떻게 보였냐면 이 코어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지지자들의 핵심 지지층이 있다는 것, 특히나 미드훈이 뭐 있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 굉장한 자신감을 얻었다. 실제로도 그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출마가 어렵다라고는 하는 그런 지적이나 어떤 그런 전망도 있었는데 대구 쪽으로 정말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저 사람들이 다 대구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처음에 제명 처분이 나왔을 때 그때 그 이제 친한계 의원께 이제 앞으로의 행보가 뭐 어떻게 될 거 계획이 뭐냐고 물었을 때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출마를 해야 한다. 본인의 활로를 위해선 이번에 출마 없이는 정치적으로 살아날 길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아직 보궐이 어디 나올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그렇지. 당장 출마 얘기할 수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 말은 이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인 거죠. 고르고 고른다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결국 한동훈은 자기가 출마해가지고 보수표가 분열돼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만약에 생겨버리면 그날로 그냥 끝이기 때문에 분열이 돼도 보수가 안전하게 되는 곳
거기 가야 되고 그건 대구밖에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구도 대구시장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보궐이 나면 국회의원 선거. 근데 이제 보궐이 어디가 날지는 결국 대구시장 후보가 누가 되는지가 중요한 건데 주호영과 그 달서의 추경호. 뭐 그 양파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다른 뭐 지금 거의 현역들은 우재준 빼곤 다 나올 기세예요. 그렇죠. 대구시의 이제 국회의원들은 다 나올 기세야. 뭐 윤재옥, 뭐. 예, 최은석도 있고 뭐 하여간 뭐 지금 다 나올 기세입니다만은 이진숙 같은 사람은 현역 의원이 아니기 때문에 보궐이 안 생기잖아요. 대구시장 가버리면. 그래서 이제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어쨌든 추경호는 이제 윤호개인 세력들에 좀 더 기대고 그렇죠. 주호영은 약간 이제 개혁 보수 내지는 당쇄신 쪽에 기대면서 전선을 그렇게 딱 형성을 하면은 주호영 대 추경호는 아무래도 그래도 주호영이 가깝지 않느냐. 대구 시민들이 맹목적으로 윤호개인을 외치는 사람보다는 이대로 가다가 국민의힘 망한다는 사람이 더 다수기 때문에 그러면 주호영이고 거기에 보궐은 이제 수성갑이니까 젊은 사람들도 비교적 많고 개혁적인 목소리도 비교적 많이 나니 박근혜의 정서가 강한 달서보다는 뭐 수성구가 낫지 않냐 이제 이런 이야기는 지금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래서 출마를 하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장동혁이 이제 그런 그 보궐에다가 누구를 공천하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너무 윤호개인 색채가 강한 사람을 가버리면은 진짜 선악구도가 확 드러나 버리잖아요. 윤호개인 대 반윤 그렇죠. 뭐 이런 식으로 구도가 짜져 버리니까 장동혁이 아무리 뭐 당내 그 뭐 고성국 TV 등등의 그런 사람들에게 의식을 한다 한들 그렇게 공천해 버리면은 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한동훈에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가지고 조금 이제 희석된 사람을 해야 될 텐데 과연 장동혁이 그런 용기가 있을 것인가? 그 자신들의 당원들의 극렬 당원이라고 표시되는 극우 성향의 사람들을 외면하고 좀 주저앉히고 약간 다른 방향의 공천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요게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이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이제 추경호 아니면 주호영이 이제 대구시장 후보로 나선다면. 추경호 의원이 나선다면 여기가 대구 달성이고 여기 좀 박근혜 대통령이 살고 있는 곳이고 그렇죠. 이게 사실 대구라고는 하지만 굉장히 이제 외지죠. 나중에 편입된 곳이고 시골 지역이라서 이게 보수 정서가 굉장히 강한 곳이잖아요. 그렇죠. 대구에서도 아마 보수 정서가 제일 강한 곳일 텐데 그러니까 여기에는 아마 한동훈 전 대표가 나와도 당선될 가능성이 뭐 거의 희박하고 이게 수성갑이라는 게 이제 여기 서울로 치면 한 대치동 같은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소득 수준이 높고 민도가 좀 높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사실은 예전에 김부겸 의원이 나와서 거의 한 40% 후반대까지 맞습니다. 거의 당선될 뻔도 했었죠. 이제 그런 곳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조금 해볼 만한데 이 전제가 그러면 주호영 의원의 이 조직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안아야지만이 한번 승부를 걸어볼 수 있을 텐데 이제 먼저 그게 전제가 돼야 될 거고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듯이 그럼 국민의힘 후보가 어떤 사람이 나오느냐 이제 네임밸류라든지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겠죠. 무명 씨가 나오면 정말 한동훈 전 대표가 될 수도 있다고 보여줘요. 대구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간판 이런 데 또 굉장히 또 중요하니까 이제 좋은 대학 나와야 되고 뭐 이런 것들 그렇죠. 그거 중요하니까 이제 그런데 만약에 이게 정말 만약입니다. 여기 김부겸 전 총리가 원래 지역구 수성갑이잖아요. 그렇죠. 김부겸 전 총리까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지금과 판이 조금 달라질 수는 있지만 저는 좀 이러면 민주당 대구시당 분들 서운해하실 수도 있는데 김부겸 총리가 과거에 높은 득표를 거뒀을 때하고 지금하고 분위기는 또 달라요. 왜냐하면 김부겸 전 총리가 지역에서 그렇게 실제로 많은 표를 얻으면서 희망을 걸었는데 낼놈 중앙 정치로 가버리는 바람에 사실 계속 대구에 남아가지고 구심점이 돼서 대구판을 바꿔주기를 기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민주시민들이. 그거 좀 무리한 요구 같아요. 물론 이제 너무 미약하나마 작은 희망을 받기 때문에 대구에서의 변화의 마중물이 될 수 있는 건 김부겸 총리밖에 없었다는 생각을 가졌는데 중앙 정치로 너무 빨리 가버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1번 있고 두 번째는 그러면 지금이라도 빨리 이제 정치 행보를 하면서 뭔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아무런 코멘트도 없고 메시지도 없고 오히려 홍일학 전 이제 경제부시장이 막 나와달라고 부탁. 대구시장. 대구시장 나와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런 형국이 되니까 너무 소극적이다. 그래서 뭐 저 사람이 나온들 과거에처럼 그렇게 득표가 높을까? 그런 약간 회의론이 사실 있는 것도 있어요. 표가 쪼개지잖아요. 국민의힘 표가. 실제로 그 물밑에서는 한동훈 와라.
대구로 와라. 민주당 쪽에서는 예. 그러니까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약간 오래된 인물인데 물론 지금 물망에 오르는 후보는 없습니다. 물론 여기 변호사님도 후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제대로 된 후보가 나오면 실제로 어부지리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한 전 대표도 장동혁 대표도 모두 다 위기에 몰아넣을 수 있다라는 분위기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대구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하신 달성이 아니라 수성갑이라면 이건 해볼 만하다. 그래서 민주당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입니다. 네, 그러니까 입장에서. 그러면 수성갑이 최대 격전지로 분류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진짜 도박판이 벌어지는 거죠. 전국적인 주목도를 가질 수 예. 있죠.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도 만약에 그 상황을 싫어하진 않을 것 같아요. 싫어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양가적입니다. 만약에 한 전 대표 때문에 민주당이 된다. 그럼 한 전 대표는 배신자 프레임으로도 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당선을 못 시키면 그거 자체로도 문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가 복잡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큰 판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에서도 지금 그래서 한 전 대표가 대구로 가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지난주부터 제가 이제 한동훈 대구 출마 가능성이 있다, 높다 이런 얘기를 할 때부터 이제 대구 시민들 우롱하냐 우습게 보냐 이런 악플들이 저한테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제가 틀렸다라는 것을 투표장에서 보여주시면 됩니다. 저한테 화가 나셨다면 제가 틀렸다라는 걸 결과로 보여주시면 되고, 그러면 나쁘지 않은 상황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너무 욕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우리가 말한 거는 굉장히 가정의 가정을 더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그런 모든 가정들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정치는 생물이니까 또 뭐 모든 가능성이 다 열려 있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이번 지방선거가 관심이 상대적으로 줄어든 건 맞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관심 지역구들이 생기고 관심 있는 정치인들이 나오는 건 또 반길 일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